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 완화 및 개선에 대해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는 교안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찬찬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개요에는요, 과거에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주름 개선 및 완화, 피부 장벽 회복. 그러니까 아토피가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보면 되죠. 피부 장벽 회복 등이 화장품의 범죄 들어오면서 맞춤의 화장품이 부상됨을 갖는다. 맞춤의 화장품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특별히 이 맞춤형이란 말이 더 붙었죠. 시대 흐름이니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왜 맞춤형인가? 그럼 맞춤형 화장품이 갖춰야 될 그 요소들은 뭔지, 어떤 범주가 있는지, 그 범주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화장품 원료, 성분들은 어떤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제형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분의 어떤 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화장품과 피부 관련해서 화장품과 피부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물론 앞전 수업 시간에 충분한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그 피부의 생리라든지 생리에 대해서 예, 잘 연관지어서 그 맞춤의 화장품의 원료인 성분에 대해서 이는 피부를 보완시키는 어떤 보조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피부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보조 성분이 맞춤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학습 목표는요, 그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알 수 있죠. 키워드 자체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만 키워드는 주요 용어죠. 여기서 보면 피부 구조, 생리, 그 다음에 화장품, 역할, 또 중충상 표피, 피부 구조하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드러나 있는 것은 형태죠. 피부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대사작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치? 대사작용이 생리대사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피부의 형태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생리는요. 그래서 각각의 그 구조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죠. 그런 역할들이 생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알고 기능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화장품이라는 것은 보조의 역할이죠. 피부 생리를 유지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천천히 또 나가죠. 큰 덩어리를 보고 그다음 표피 나갔죠. 표피의 중증상피세포 여러 개의 층이 그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상피, 그 제일 바깥층의 세포란 뜻이죠. 그 각각 기능을 알고 주름 개선 및 완화에 대한 성분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큰 덩어리로 나갔죠. 큰 카테고리 속에 들어갔고 그걸 점차적으로 작은 카테고리 속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작은 카테고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중충상피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주름 개선 및 완화. 그다음 피부 지질이라면 어디에서 지질이? 지질은 두 가지였죠. 어떤 지질이었어요? 피부 제일 바깥에 있는 피지막의 지질이 있었고, 그다음 피부 각질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질이 있죠. 각질층 자체 구조에서 라멜라 구조잖아요. 라멜라 바디 구조인데 라멜라 바디 구조가 갖고 있는 지질층이 그러면 지질하고 누가 연결돼서요? 세라마이드. 이해하고 구성하는 피부 그 자체가 구성하는 세라마이드를 이해하고 화장품 성분이 갖는 피부 장벽에 대해 해석할 수가 있다.
튼살 도움에 대해 이해하고 호르몬과 진피결합 조직 보습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네. 튼살 도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부가 어디 튼살은 어디에 주로 있어요? 배라든지 그죠? 허벅지 같은 이런 부분들 있죠. 그거는 어디까지 여기서는 거의 다 표피에 대한 얘기였는데 튼살도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피결합 조직에 근원적인 결합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잠시 진피로 들어와 버렸죠. 그 다음에 피부 유형을 알고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에 대한 관리 성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맞춤형 화장품 내에서도 어떤 부분을 다뤘습니까? 주름 개선 완화, 피부 장벽, 그게 아토피, 여드름. 전체적인 개요로 보면 탈모로 들어가면은 탈모나 여드름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모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드름도 피부와 모발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토피는 습진이잖아요. 습진 피부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은 물론 모발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피부의 구성물로서 이렇게 피부의 구성물로서 모낭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 이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이 모낭이 그 표피층이 함몰해서 이렇게 모낭이 구성돼서 그 모낭 안에서 모발이라는 섬유가 각질화된 섬유가 자라잖아요. 같은 다역성을 갖는다는 거죠. 표피층이 두꺼우면 모낭이 굵고 표피층이 얇으면 모낭이 가늘어지고 진피층과 표피층의 어떤 그 생리 현상에 따라서 모낭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피부나 모발이나 다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면은 안 됨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학습 내용 들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이 중간적인 개념으로서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안정성 하면 뭐예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안정성이죠.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안정성 외에 양리적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인정했죠. 2020년 8월 개정안에 식약청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 미백, 주름 개선, 잔 차단제 총 10여 종이며 식약처의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에서 지정한 기능을 가진 도움을 주는 역할 이외에 소비자와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 특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오인 가능성 배제함 이런 것 등의 기능사장 범위를 정의하고 규정했다. 그래야지 뭐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법 규정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하기에는 예시를 들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배제, 시간적인 뭐랄까요, 좀 불편함에 의해서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이 나면 맞춤 화장 조제 관리학 그 원본에 한번 보시면 잘 정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로 나눴죠. 피부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과 그냥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해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만들어놨죠. 그 피부에 도움을 주는 거는 미백이라든지 자외선, 모발에 있어서 탄력, 그 다음에 탈색을 포함하는 색상 변화, 그 다음에 주름, 또 채모, 여기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기능 가진 화장품이고요. 그냥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탈모와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 이렇게 해서 기능성 관련된 범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눴죠. 또 자외선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를 그냥 하나를 묶어서 해놨거든요. 그럼 10개 정도로, 그러니까 좀 10여 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미백이나 자외선이나 조금 이렇게 분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외선도 흡수하는 선택 같은 거죠. 자외선을 흡수해서 태워주는 역할이고요.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시키는데 산란시켜서 차단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걸 흡수해서 차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화학적인 그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흡수해서 산란시키는 거죠. 피부 안으로 흡수해서 산란시키는. 자체 흡수는 그냥 강한 햇빛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우는 기능, 선텐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미백은요, 이미 다이슨 침착된 것을 10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타이로친 신화제라든지 아니면 프로토 멜라닌, 멜라노사이트에서 색소가 분출될 때 헤어셀로 색소가 식작용을 하잖아요, 헤어셀이. 그럴 때 이제 그 이행을 막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미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름 완화 및 개선입니다. 주름을 완전히 펴준다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주름을 개선시킨다. 조금 음, 그 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거를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잔주름이 생긴 것을 조금 더 보습작용을 많이 해서 좀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이지 의사처럼 주름을 완전히 우리 안면 거상이나 이런 건 다 잘라내고 하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정도의 완전히 뭐 없어지는 개념의 정도가 아니고 기능성 화장품을 완화시킨다든지 개선하는 이런 방법이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성장 이동에 관여하며 염증과 상처 회복 등 다양한 생리작용을 가지는 것이 주름 완화 및 개선입니다. 주름은 생리적으로 결국 콜라겐이나 하이알루론산이 줄어들게 되면 주름 발생, 진피의 탄력 섬유, 결합 섬유, 근육 섬유의 퇴화, 위축, 변성 등 노화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화장품이나 음식물 섭취, 정신과 신체의 가루를 피하는 것으로 주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여 피부나 점막 등 조직의 수분에 관여함을 뜻하고요. UVB에 대한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UVB는 어디까지 침투에 들어가요? UVA는 진피층까지 깊이 들어가죠. UVA는 표피에서 진피층까지 표피에서 진피층 한 일부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UVB죠. 그래서 염증을 극대시키는 것도 주름 완화와 개선의 방법입니다. 콜라겐에 대한 이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교원제, 악유질이라고도 하며 콜라겐은 섬유 단백질, 피부, 혈관, 뼈, 치아, 근육 등 모든 결합 조직 주된 단백질로 전체 단백질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기초 화장품에서 크림, 유해, 화장수 등의 콜라겐 배합시 보습성은 좋아지죠. 특히 질감, 피부 결의 감이 개선되어서 사용감이 향상된다. 주름 완화 및 개선은 유액, 화장수 같은 거죠. 유액. 그럼 유액은 뭐 찐득하게 흐르는 것도 있고 물렁하게 흐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유액 화장수나 그 세럼 같은 종류죠. 유액 로션,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제에 한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할 기능의 화장품은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문제 및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는 제품이 핵심 성분이 됩니다. 그런 제품들이 하이알루론산이죠. 그래서 하이알루론산은 사람에게서 발견된답니다. 분해효소에서 분해되는데요. 인체 내에서 7종 이상이 발견되죠. 뒤에 가면 이제 그 7가지 쭉 어떤 다 구조식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4가지들을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주름 완화 및 개선해서 식약청에서 고시해 놓은 거는 레티놀이죠. 레티놀, 아데노신, 레티닌 팔미테이트. 그 지방산하고 레티놀하고 혼합시킨 화합물이죠. 그래서 합성물. 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아마이드 하면 펩타이드죠. 이거 단백질 성분하고 결합시킨 이 4가지 성분이 식약청에 고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도를 정확하게 지켜주고요. 기능은 성분 표시 시 피부로 흡수되면 레티놀로 변화되어 섬유화세포, 그러니까 섬유화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섬유들을 생성해내는 숨어있는 그게 어떤 모화세포죠. 섬유화세포가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해내는 세포입니다. 섬유화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레티놀, 올 하면 이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레틴 A와 알코올이 합성어로서 레티놀이라고 하죠. 바이타민 A죠.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래서 사슬이 두 개씩 이렇게 들어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불포화 지방산. 효과는 비타민 A를 흡수한 피부,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다회선이라든지 이런 뇌골출이 어떻게 파괴되기 쉽죠. 이런 구조식을 잘 보면은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이걸 바를 때는 언제 발라야 되고 이렇게 낮보다도 밤이 더 좋다는 거죠. 불포화지방산이라서 이게 분해돼 버리면 포화지방산으로 돼 버리죠. 효과가 어떠냐면 이런 부분에서 시험 맞춤 화장품 시험 나올 때는요. 뭐 레틴 A하고 또 뒤가 레티노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약품이에요. 레티노산은. 레틴 A는 화장품이고요. 기능성 화장품이고 이런 구분들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그 내용 글 중에서 다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는 없지만 화장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공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용학과하고 미용학과하고 어떤 병합해서 하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장품을 들어간다는 것은 화장품 학과를 나온 학생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피부와 모발을 안다는 것은 화장품 학과보다 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A를 흡수한 피부세포는 레티노산으로 변경되죠. 체내에서 레티노산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섬유화세포와 상피세포의 피부로 렉틴의 합성에 따른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각질의 합성을 억제한다. 각질이 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틴 A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많이 나와있죠. 노안 및 주름 예방, 잔주름 개선, 여드름 피부 크림으로서 피부 염증을 개선, 여드름 흉터에 좋은 역할, 각질을 탈락시키고 여드름의 무늬를 억제하고 색소 침착 개선시키고 얼굴 홍조를 밝게 변화시켜주고 비타민 동물의 장점막 세포, 녹황색 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진핀의 섬유화세포를 자극하여 증식을 유도해 표피세포 본래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엘라스틴 콜라겐의 생합성 작용 후 피부에 고르게 퍼지면서 모공의 크기를 줄은 개선, 피부 착색을 줄인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레티놀 밤에 바르는 것이 유의하나 낮에도 혹시 자외선 차단제 함께 사용해야 된다. 아까 구조식에서 봤죠. 어떤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이중결합들이 많으면요. 민감한 피부는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 테스트에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신 주의사항은 레티놀은 햇빛과 전기 접촉 등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고 적정 함량과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요. 과다 사용 시 건조해져 피부 홍광과 각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레티놀 사용에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덮어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설명했듯이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반드시 내가 맞춤형 화장품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떤 원료를 혼합한다든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반제품, 그게 반제품이죠. 반제품 원료죠.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소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고객의 타입에 맞도록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은 워낙 이제 인터넷상으로 많은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개별 맞춤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규모로, 조그마한 규모로서 빨리 소비할 수 있고, 즉각 또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게 맞춤의 화장품이 잘 그 어떤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제품의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이 우리 피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이런 제품이 보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 제품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 방부제라든지 산화방지제, 금속 킬레이트제, 그 다음에 보존제,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유의해야 한다.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까지도 모든 걸 다 예측해서 여러분들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학 구조식 같은 것들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성분이 딱 떠오르면 팔미테이트 이러면은 벌써 탄소가 16개다. 지방산이다. 그럼 지방산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오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유지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산패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이러한 성분들이 산패를 막으려면 그 산패를 막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요? 보존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물질의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체에는 어떤 안전성이 필요하죠. 위에 한지 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 제한 원료, 사용 제한 함량 이런 것들을 식약청에서 다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남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화장품으로 다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직업군이 다시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군은 피부를 하시든 뭐 헤어를 하시든 어떤 뭐 네일을 하시든 메이크업을 하시든 어쨌든 우리는 화장품 한 50% 이상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화장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 그 고객에게 반드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고객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오시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기능만 한다고 해서 기능도 또 고객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더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 근본 원리가 뭔지, 그 이러한 개념이 뭔지 언어부터 철저하게 구성해서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형 화장품을 그 전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업 시간에 뭘 만들어놨죠. 또 하나 과목이 있죠. 그 과목 화장품을 바둑하기 위한 화학이라는 것을 해서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히아루론산이라는 구조식 모든 것들이 읽어내고 그 안에서 읽어내는 구조식에서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구조식은 설명이죠. 그 안에 성분이 어떻게 들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건 그 설명에 대해서 구조식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객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서 들어갈 때는 어떤 입자로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니까요. 그 두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주시면은 공부를 다시 또 돌아와서 기초부터 또 공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은 힘들지만 힘내시고 이 좋은 날씨에 많이 놀고 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잘 드시고 잘 자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